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오늘 조동사 본강의 시작해 볼 건데요. 그죠? 자, 조동사는 우리가 동사의 종류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배웠었는데 그 두 번째인 거죠. 동사의 종류 중에. 그죠? 자, 오늘 today's goal 한번 볼 건데 조동사란 뭔지 일단은 배울 거고요. 조동사의 종류에서 must의 별표 나와 있네요. 별표 괜히 친 거 아닙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15년 동안 하잖아. 그죠? 그럼 너네가 조동사 챕터에서 틀린 게 거의 다 must입니다. 그래서 따로 틀로 만들어 놓은 거야. 틀은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암기해 주라고. 절대 어떠한 변형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비슷하게 그리는 거 안 돼요. 그대로 암기돼야 됩니다. 그래야 머스트 안 틀리고 쏙쏙쏙 뽑아내가지고 풀 수가 있어. 머스트가 좀 그나마 조동사에서는 가장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암기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조동사의 부정문, 의문문에 대해서 배울 거야. 오늘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암기해달라고 하는 부분만 정확히 암기해주시면 돼요. 자, 조동사란 뭔지 일단 볼 거야. 일단 세계관부터 형성을 해야 합니다. 조동사의 조자가 뭔지. 조동사의 조자는 도울 조자입니다. 도울조. 어, 누구를 도와주는 거냐면 동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본동사라고 합니다. 기본 의미에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거야. 의미가. 동사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조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그 동사는 원형의 형태로 옵니다. 이거 설명을 한번 해줄 건데 일단 조동사는 선생님이 필기를 할 때 AUX라고 쓸 거예요. 저번에 강의에서도 그렇게 썼죠. 그죠? AUX 약어를 쓸 거고 auxiliary verb의 약자인데 그 뭐의 약자인지는 사실은 뭐 아는 게 중요하진 않고 AUX로 쓰면 너네가 선생님이 조동사를 쓰는구나 아시면 됩니다. 음. 자, 조동사라는 거는 도울조자라고 했는데 본동사에, 그러니까 본동사라는 거 원래 문장에 동사 하나 있다 그랬잖아. 그 동사의 기본 의미에다가 능력, 허가, 요청, 미래, 의무, 충고 등의 의미를 더해준다는 거야. 이거 밑에 예문들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뒤에 배울. 자, 그리고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그 동사는 원형의 형태로입니다. 원형. 동사의 원형. 동사의 원형이라는 게 뭘까 그럼? 동사의 원형. 동사는 예를 들어서 like란 게 있다 칩시다. like. 그러면 과거 형태로 liked 해도 되고 우리가 다음 챕터에 배울 건데 3인칭 단수의 형태로 likes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안 되고 원래 형태 그대로 와야 된다는 거야. 변형된 형태가 아니라 뭐 과거나 3인칭 단수에서 변형된 형태가 아니라 그 원래 모양을 뭐라 그래? 동사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원칙이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그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같은 거나 수는 단수 복수거든요. 우리가 단수 복수에 대해서도 어떤 동사를 쓰는지 다음 챕터 배울 거예요. 형태가 변하지 않고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원래의 형태로. 이해되셨나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세계관 형성됐고 조동사에 대한. 자, 이제 조동사의 세계로 빠져보는 거죠. 조동사의 종류를 좀 디테일하게 배워볼 건데, 우리가 지금 레벨 1, 뭐, 베이직, 뭐,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기초 단계에서는 이렇게 뼈대 잡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죠? 그리고 레벨 1에서 조금 더 이게 뭐 스텝업 같은 거 있는데 조동사 같은 경우는 스텝업이 없습니다. 아까 비동사도 없었죠. 그죠? 그렇게 뭐 대단한 단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의 종류가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그걸 다 배우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점점 이렇게 살을 붙이고 그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럴 때 더 배울 겁니다. 종류를 확장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갈 거고 자, 일단은 우리 대표적인 조동사 좀 봅시다. 자, 일단 대표적 조동사는 can이라는 게 있어요. can. 아까 will, can, must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거기서 오늘 추가해서 또 배울 것도 있는데 그냥 can을 볼게요. can의 의미는 일단 첫 번째,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좀 볼게요, 먼저. 그 다음 해도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 뜻이 다르잖아, 둘이. 그리고 다른 특징을 하나 갖는 게 있는데 뭐냐면 can은 할 수 있다 할 때 뜻일 때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써놨죠. 할 수 있다의 뜻일 때만 can이 be able to랑 똑같은 거야. 아까 해도 된다는 허락일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e can swim 했을 때 여기를 be able to로 바꾸면 이 비동사라는 거는 MR is was 워 중에 내가 맞는 걸 골라줘야 되는 거잖아. He is able to swim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의 뜻일 때.
그리고 조동사를 두 개 연달아 못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은 있을 수 없어. 와, I will can do it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will도 조동사, can도 조동사거든. 이런 거 있을 수 없어. 조동사 두 개 못 온다는 것도 연달아서 이것도 대원칙이야. 이럴 때 뭐뭐 할 수 있다의 뜻이잖아. I will be able to do it. 나 그거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조동사 두 개 연달아 못 올 때 can을 딱 바꿔주면 되는 거야. 뭐뭐 할 수 있다의 뜻일 때는. 이해되셨나요? 자, 뒤에 will도 조동사라 그랬잖아.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의 원형이 뭐야? be가 왔죠, be. MR, is, was, were의 원형이 be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he에 맞춰 써줬잖아. 근데 얘는 I에 맞춰 쓰는 게 아니라 조동사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비동사 그대로 온 거예요. I will be able to do it. 나 그거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can이 또 어떤 뜻이 있다고요?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가의 뜻이 있다고요. 허가. You can join us. 너 우리랑 같이 함께 해도 돼. 그러니까 뭐 우리랑 같이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해도 된다 할 때는 이걸 be able to로 바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ble to 이로 바꿨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죠? 안 돼요. 못 바꿨습니다. 이때는. 자, can의 과거형은 could라고 해요. could. can의 과거형이 could인데 조동사의 과거형을 언제 쓰냐 한번 봅시다. 과거형은 일단 첫 번째 이게 세 개야. 원래는 과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세 과거는 A시거든. 먹다, H는 먹었다 이렇게 과거의 뜻만 있는 줄 알았는데 조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거는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일단 첫 번째 진짜 과거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I can do it의 과거는 뭐야? I could do it. 나 그거 할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정중한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Can you help me? 나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면 영어에는 존댓말은 없지만 정중한 표현은 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의 존댓말처럼 Could you help me? 하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 되기도 해요. 문맥에 따라 다르겠죠. 문맥을 살펴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의미가 약해진다는 예시는 우리가 메일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 거야. 메일 보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야. 자, 메일 볼게요. 메이라는 조동사가 있는데 메이도 두 가지 뜻이 있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추측. 이때 추측은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쟤는 도둑일지도 몰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추측. 그죠? 내가 반반이야 근데. 이게 내가 좀 헷갈리네 하는 상황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것도 허가가 있어. 뭐뭐 해도 좋다. 아까 can하고 똑같은데 can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야 메이가. 근데 둘이 바꿔 쓸 수는 있어. 예문 봅시다. You may enter the room. 너 방에 들어와도 돼. 라고 설악하는 건데 이게 you can enter the room보다 더 정중한 표현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may의 과거 형태가 might인데 이때 추측이 이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걔는 도둑일지도 몰라 예시 하나 들었죠? 그러면 he might may가 might로 바꿨다 칩시다. He might be a thief. 라는 예문이 있다고 칩시다. 이때는 의미가 약해지는데 추측의 그 강도가 20에서 30% 정도로 내려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따 머스트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얘는 내가 도둑인지 아닌지 내가 50% 정도 확신하겠어. 그때 may 쓰면 되는 거고 아니 한 2, 30%야.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 그럴 때는 might을 쓰면 됩니다. He might be a thief. 걔 도둑일지도 몰라. 라고 둘 다 추측을 하는 건데 의미가 약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may가 might이 될 때, 그때 의미가 약해지는 뜻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의미가 약해진다는 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거는 진짜 과거, 그냥 과거 시제를 넘어서 정중한 표현이나 의미가 약해질 때도 쓴다고요.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좀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하나도 안 어려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must가 있어요. must. 별표를 칠 수 있는 만큼 치세요. 나는 별표에 무한대 해놓을게요. 왜 그러는 걸까?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죠. 왜 중요할까? 우리가 there is there 구문은 뭐야? 자주 나오니까 중요하다 그랬죠. must는 왜 중요할까? 많이 틀리니까. 자, 조동사 챕터를 어떤 책을 펴서 풀어. 그럼 너네가 틀리는 게 대부분이 must야. 이 틀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틀이거든요. 선생님이 레벨 2 같은 거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도 누군가의 제자였을 거 아니야. 어떤 선생님들의 제자였을 거 아니야. 게다가 선생님은 문법 강의를 무지하게 많이 들었잖아.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 뭐 실강, 그러니까 실제 강의, 현강을 넘어서 인강으로도 엄청 많이 들었잖아. 그러면서 어떤 선생님은 어떤 챕터를 잘 가르쳐줬고 이 이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없다. 이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이상으로 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 거라는 걸 밝히고 이거는 선생님이 배운 대로 가르칩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이 머스트는 누구도 나를 이렇게 가르쳐 준 적 없었어요. 선생님도 머스트가 헷갈렸을 거 아니야. 학생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가르칠 때 나온 틀이거든요. 아이들이 자꾸 헷갈려 하니까 틀을 만들어 줘야겠는 거야. 그래서 이대로 외우게 시켰었어요. 이거는 여기에 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네가 이걸 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필기를 해놨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칠판에다가 필기하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머스트가 좀 빛반사가 있는데 좀 아래쪽에다 필기를 해줄게요. 머스트를. 빛반사가 좀 있는 편이니까. 자, 일단 머스트는 첫 번째 강한 의무일 때 씁니다. 언제? 강한 의무. 머스트는 좀 뜻이 전부 강합니다. 필기는 어차피 뒤에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뒤에 가서 필기 보면 되는 거니까 설명에 집중을 해주세요. 그래서 강한 의무일 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의 뜻이 있어. 그야말로 의무인 거야. 그죠? 이때는 have to랑 똑같습니다. have to. You must study hard. 너 공부 열심히 해야만 해. 근데 여기서 you have to study hard. 넌 공부 열심히 해야만 해. 라고 그 의무를 주는 거야. 의무. 강한 의무. 그죠? 자, 근데 이때 반대말을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야. 반대말 한국말을 먼저 떠올려야 돼. 자, 뭐뭐 해야만 한다의 반대말이 뭘까? 한국말로. 이게 한국어가 안 돼서 정리 안 되는 친구들 많거든. 너 공부 열심히 해야만 해. 이렇게. 예, 이게 지금 이 반대말이 뭘까? 예를 들어서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었어. 막 학원 숙제를 다 뺏기다 들켰어. 아니면 학원을 막 결석하다 들켰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하셔? 너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죠? 혹은 어디서 너무 예의 없게 굴었어. 그럼 너 사람이 먼저 되라.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의 반대말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란 뜻이야. 이게 한국말부터 외워야 돼. 이거 틀이기 때문에 백지에 그대로 쓸 수 있게 외워야 돼요. TMI 할 때 백지에 그대로 쓰라고 합니다. 못 쓰면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해 못 쓰면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뭐랑 똑같냐면 don't have to. 그 다음에 don't need to. 그 다음에 need not하고 똑같아요. 이게 필기가 보일려나 모르겠네. need not하고 똑같습니다. 뒤에 필기 다 되어 있어요. need not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must의 뜻은 강한 추측. must는 또 뜻들이 강하다 그랬죠. 강한 추측. 100%인 거야, 100%. 얘네는 어떤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냐면 강한 거잖아. 100%야, 100%.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상점에서 뭘 훔치는 걸 내가 봤어. 혹은 CCTV 찍혔어. 제 도둑임에 틀림없어. 100%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 이해돼? 그때 쓰는 거야. 강한 추측일 땐 뜻이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야. 자, 그럼 이 반대 한국말이 어떻게 될까? 제 도둑임에 틀림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한국말이라면 그 반대말이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내 친구가 갑자기 막 뭘 훔쳐갔다고 몰리고 있어. 그럼 그게 아니야. 나랑 도서관에 같이 있었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뭐라 그래? 얘 도둑일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어요. 얘 나랑 도서관에 그 시간에 같이 있었어요. 라고 말해줄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한국말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은 뭐뭐일 리 없다야. 그래서 한국말부터 외워야 돼. 이때는 뭐랑 똑같냐면 can't랑 똑같아요. can't. I can do it, I can't do it 하면 나 못한다는 뜻인데 그거 말고 can't가 뭐뭐 일리 없다로 쓸 때가 있어요. 이건 문맥을 봐줘야겠죠. 그 상황을. 이해돼? 근데 봐.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뭐랑 똑같다는 게 지금 없죠. 왜 그러는 거냐면 이 색깔 써볼까요? 자, have to라는 거는 뭐뭐 해야만 한다일 땐 have to로 같이 쓸 수 있거든, must가. 근데 뭐뭐임에 틀림없다일 때는 have to를 못 써요. 아까 be able to랑 비슷하죠, 그죠? 뭐뭐임에 틀림없다일 때는 have to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추측의 정도를 좀 이따 배울 건데 추측 must가 가장 강하고요. 이 밑에 이제 우리가 should를 배울 거거든요.
거기 밑에다가 필기를 한번 해줄게요. 머스트 필기 여기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밑에 하나 뭐가 나와. 머스트 낫이라는 게 나오네. 머스트 낫. 머스트 낫은 뭐냐면 자 너네가 지금 머스트 낫이 나왔을 때 이 반대말로 생각하거든? 그죠? 머스트에 낫 붙은 거니까 뭐뭐 할 필요 없다, 뭐뭐 일리 없다가 머스트 낫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완전 따로 외워야 돼. 이 표를 외워주고 이 표를 그대로 외워주고 머스트 낫은 따로 외웁니다. 머스트 낫은 뭐냐면 금지야.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 You must not smoke here 이란 예문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You must not. 너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 라는 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must not은 금지라 그랬죠. 이렇게 외워놓지 않으면 뭐뭐 해야 한다의 반대말이니 이게? 넌 여기서 담배 필 필요 없다는 말이야? 아니야. 넌 담배 필리 없다는 말이야. 그거 아니라고요. must not은 그냥 금지라고. 이해됐습니까? 이때 각각의 뜻의 반대말은 따로 있는 거야. 따로 있는 거야. 그리고 must not은 뭐야? 따로 금지란 표현을 가는 거야. 금지. 너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빨간 글씨 써놨죠. must not과 don't have to는 전혀 다른 의미야.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 없다는 뜻이고 must not 하면 안 된다는 금지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틀을 그대로 외워줘야 돼. TMI의 백지에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눈으로 보고 알아? 네 거 아니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머스트에서 문제 다 틀린다 그랬어. 머스트를 맞추자고 우리 하는 거야. 조동사에선 대부분 여기에서 틀리니까. 본인이 안 외우고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머스트가 가장 헷갈린다는 거. 괜히 그렇게 틀려보지 말고 물론 틀려보는 건 공부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정확히 하자 그랬잖아. 이 머스트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원에서 막 난리 나요. 그죠? 학원에서 선생님 막 난리 나. 막 달달 볶고 막 멱살을 자꾸 흔들고 난리 나. 그래서 이거는 백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그리고 should를 볼게요. 여기 사실은 필기가 여기 해야만 한다로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로 되어 있어서 더 맞죠. 그죠? 왜냐면 밑에 should랑 좀 구분이 돼야 되거든. should가 조금 더 의미가 약해요. 그죠? 해야 한다래. must보단 강제성이 약하다. 그죠? should가 이런 건데 추측도 마찬가지. 추측이 여기서 필기 하나 할 건데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이게 듣고 말으세요. 추측의 강도라는 게 있어. 추측. 아까 도둑임에 틀려 없다는 강한 거. 가장 강한 건 뭐라 그랬어? must입니다. 100%라 그랬죠. 내가 저거 봤다. 제 가져가는 거 봤어.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뭐냐면 should예요. should. 그 다음은 may 한 50% 정도 된댔죠. 그 다음 그거보다 조금 낮은 게 뭐야? might가 되겠죠. 한 20-30%라고 했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추측의 정도가. must가 가장 강한 표현을 갖는다고. 얘는 중요한 거 아니야. 따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should 볼게요. You must study hard.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너의 의무인 거죠. 의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텐데 you should study hard 하면 조언 정도예요. 그래서 강도가 한 90% 정도? 너 조언 뭐 해야 한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조언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볼 건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앞에 거 공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가지고 뒤로 가면 조금 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동사가 지금 그러해요. 왜냐면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우리 배웠잖아요. 비동사 걔랑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 그래서 조동사는 비동사 공부해놓고 난 친구들은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조동사의 부정문, 그러니까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조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어? 여기 나와 있죠. 조동사 뒤에 우리 똑같아. 뭐랑 똑같아. 그죠? 비동사랑 똑같죠.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돼. 현재형, 과거형 또 동일해. 그죠? 예문도 없어. 왜 똑같으니까. 우리 비동사에서 연습해봤잖아. 바로 앞 챕터에서. 자, 예문 있네요. 미안. 넣어놨네, 선생님. 넣을 필요 없는데, 사실은. 자, she can ride a bicycle. 그죠? 그녀는 자전거를 탈 수 있어라고 했어. 근데 자전거를 탈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조동사 뒤에 뭐야? not만 붙이면 돼요. 너무너무 쉽죠. 그죠? 뭐하러 넣어놨나 모르겠네, 예문을. 넣지도 않은 줄 알았어, 선생님. 자, 똑같습니다. 비동사랑. 자, 조동사의 의문문 한번 볼게요. 조동사. 자, 어떻게? 비동사 의문문 똑같아. 비동사 의문문 어떻게 써? 비동사 문장 맨 앞으로 보내고 물음표 찍어주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세요. 그죠? 현재형, 과거형 동일해. 그리고 뒤에 뭐 찍어주면 돼? 물음표 찍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Lucy can play soccer. 루시는 soccer, 축구 할 수 있대. 근데
걔 축구 할 수 있어? 루시 축구할 수 있어? 물어보고 싶은 거야. Can Lucy play soccer? 하고 물어보는 거야.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 조동사 문장 맨 앞으로 빼기만 하고 이렇게 빼놓고 물음표 찍어주면 의문문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한번 앞으로 돌아가 봤을 때, 그죠? today's goal 한번 보면 이제 조동사가 뭔지 알죠? 도울 조자고 뒤에 동사 원형을 데리고 다녀요. 조동사 종류 그 중에 must는 틀 그대로 외우자 그랬죠. 그대로 암기하자 그랬어. 부정문 의문은 뭐랑 똑같다? 비동사의 부정문 의문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조동사 열심히 복습할 거고 우리가 강의를 들었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거 만드는 과정은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 백제 써봐야 된다 그랬죠. 혹은 가려놓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거를 뭐 다르게 설명하자면 설명해 보라는 건데 뭐 써봐도 되고 설명해도 되고 자기 자유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테스트하는 게 이제 TMI 그 질문지였죠. 자, 특히 must는 백지에 그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복습 열심히 할 거라 선생님 믿고 우리 다음 강의 때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